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성전 기적 6가지. 각 성전에는 고유한 건축 계획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하는 주님 자신의 방법을 보여주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감을 주는 6가지 예입니다. 1. 제1회장단과 소방서장. 보이시 아이다호 성전. 1984년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 일반 공개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여건들은 다가오는 헌납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상 참석자 수는 보이시의 화재 안전 규정에서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건축가 로널드 W. 서버는 그 도시의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전 전체를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는 투어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서버 형제는 즉시 성전을 지원하는 총관리 여건인 70인 제1정원회의 휴 W. 피녹 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30분 일찍 성전에 도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서버 형제와 피녹 장로 그리고 교회의 다른 여건들이 성전 회장실에 모였을 때 피녹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아침 솔트 레이크 시티에 있는 제1회장단에게 전화를 걸어 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장단은 그날 그 물품을 기도 명부에 올려놓았고 성전에서 열리는 주례 모임에서 기도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서버 형제가 소방서장과 함께 다녀온 날과 겹쳤습니다. 오전 10시에 소방서장이 도착하여 성전을 개인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몇 가지 안전 절차를 따르는 한 성전에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소방서장이 차를 몰고 떠난 후 그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버 형제는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후에 너무 눈물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1회장단은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청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2. 특별한 꿈. 텍사스 휴스턴 성전. 교회 회원이자 휴스턴에서 작은 조경 묘목장을 운영하는 리차드 기스케는 텍사스 휴스턴 성전 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건립이 발표되기 몇 달 전인 어느 날 밤, 그는 이름 모를 성전을 장식하는 정원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저는 잠에서 깨어나 교회의 제1회장단에게 편지를 써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특이한 꿈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특별한 방식으로 꾸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저는 주님께서 제가 성전 묘목장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꾼 지 3개월 후에 성전이 발표되었을 때 보관해둔 편지를 사용하여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꿈을 꾸기 6개월 전 기세케 형제는 뜻밖에도 4년생 참나무 100그루를 구입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는 평소보다 더 큰 용기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가장 좋은 떡갈나무와 다른 식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미래의 성전 부지를 위해 독점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전 재고가 보기 드문 탁월함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특별히 지정한 성전 식물들은 규모와 질과 가치가 커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주문을 채우기 위해 나무를 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식물들이 성전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세케 형제는 이 몇 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유아원 사업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기 직전 그의 보유고는 6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40에이커에 번창하는 묘목장과 50에이커의 나무 농장을 매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꿈을 꾼 지 3년 후 기세케 형제가 주님의 집을 위해 가꾼 식물은 마침내 텍사스 휴스턴 성전 부지의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엄한 나무들은 이제 성전 입구 앞에 서 있으며 그의 꽃들은 외관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3. 보면대와 눈삽. 빌링스 몬테나 성전. 1998년 3월에 있었던 몬테나 빌링스 성전 기공식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교회 회원들과 고위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캐나다의 12개 주와 2개 주에서 온 4,800명의 참석자들은 영하의 기온과 안개와 눈을 무릅쓰고 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7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합창단이 이제 기뻐합시다를 부르는 동안 치아가 떨렸습니다.
봄의 눈보라가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허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의 눈삽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눈과 얼음을 밀어내기 위해 거꾸로 된 악보대를 사용했습니다. 날씨가 매 시간 악화되었다. 60대 한 충성스러운 자매는 맨 앞줄에 앉으려고 2시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우산 아래 담요를 덮고 잔디밭 의자에 4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의자 밑에 있는 완벽하게 마른 땅은 5인치 깊이의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한 젊은이는 주님께서는 오늘 기공식에 눈을 내리심으로 축복하셔서 이 성전 부지를 하얗고 순결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회원들은 봄의 눈보라가 참으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오밍 북부의 대규모 반우기 성도 단체가 기공식 진행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날씨와 여행 상황 때문에 단 한 명의 시위자도 성전 부지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4. 특별 세션. 영국 런던 성전. 수십 년 동안 영국 런던과 스위스 베른 성전은 유럽 대륙의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봉사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성전 방문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아프리카 서부의 가나에 사는 한 부부는 돈을 모아 불편한 화물선을 타고 런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밤에 영국에 도착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성전에 가야겠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화물선의 가판원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토요일 오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토요일 오후에 성전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의식은 그들이 도착하기 3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날은 화물선이 가나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먼 거리를 여행한 후 그 부부는 고뇌에 휩싸였고 성전 축복을 받겠다는 꿈이 실현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런던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던 아서 헨리 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가 처한 공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킹 회장은 성전 봉사자 몇 명과 현지 회원들이 그날 특별 추가 모임에 참석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이 겸손한 아프리카 부부는 그날 오후에 엔다우먼트와 임봉의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축복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채 늦은 시간에 성전을 떠났습니다. 5. 많은 손이 가벼운 일을 한다. 루이지애나 베턴루지 성전. 2000년 6월 루이지애나 베턴루지 성전은 임페리얼 댄비 화이트 대리석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턴루지의 성전을 포함하여 이 시기에 세워진 많은 작은 성전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출생지인 버몬트주 샤론 근처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대리석을 사용했다. 아름다운 흰 돌을 실은 트럭이 매일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8륜 트럭 한 대가 몇 시간 후에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감독만이 각각 4분의 3톤의 무게가 나가는 대리석 상자 10개를 선적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감독은 지게차로 2개의 상자를 내리다가 유압 라인이 끊어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15분도 채 안 되어 2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도착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을 성전 가까이로 후진시켜 상황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는 모래더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하러 가서 총 15영파운드의 대리석에 달하는 나머지 8개의 상자를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리석을 성전 주변에 하나씩 배치하여 일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대리석 한 조각만 깨졌습니다. 모든 대리석을 운반한 후 젊은이들은 좌초된 트럭을 구출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모래더미에서 커다란 세미트럭을 흔들어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부지런한 노동은 단지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6. 회수된 목재. 하와이 라이의 성전. 1900년대 초에 하와이 라이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오아후 섬은 꽤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재 및 기타 공급품과 같은 건축 자재의 선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창의적인 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진 용암과 산호 둘 다 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과 바닥, 기둥, 벽 및 지붕을 포함하여 전체 건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콘크리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계약자가 누락된 자재를 찾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 목재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청부업자인 랠프 울리는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화물선 한 척이 근처의 산호초에 좌초되었습니다. 선장은 성도들에게 배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목재를 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에 동의했고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